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장에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선 급한 거 먼저 체크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보다가 또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오늘 장기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준비한 자리인데 최근에 우리 증시에 너무나 급한 큰 변화가 최근에 존재하고 있죠. 한국 주식시장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가 엄청난 변화가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뷰가 바뀌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자연시장의 가격을 전망하는 것을 뷰라고 그러냐 하면 트루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리라고 그러지 않고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로우라고 법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뷰라고 그러냐 하면 변하니까. 뷰라는 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게 뷰예요.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뷰를 가져야지 원칙을 갖고 기준을 갖고 법을 갖고 변치 않은 신뢰를 갖고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요. 그럼 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끝없이 뷰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세상하고 자꾸 맞춰 나가야 된다고요. 그거 중에서 그때 맞는 제철 과일들 올라간 주식들은 또 무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또 떨어지는 주식은 또 떨어져요. 근데 그 또 매매 습관이 떨어진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걸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그걸로 낭패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진짜 그래요. 이거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진짜 금융 정보가 지금 엄청나게 오염된 정보들이 유튜브 생태계에 넘쳐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려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를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요거 다음 페이지는 중요한 중장기 자산 배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그 현재 상황을 간단히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고도 제가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말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하고 미국의 고립주의로 물러주기라 그러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도 전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럴 우려가 선거가 끝나고 일정 부분 밑에서 딜들이 이루어지고 경찰 노릇 하는 거에 대한 부담금 요구하겠죠. 대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나토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너네 좀 지켜주니까 너네 뭐 관세를 더 내든가 군 방위비를 부담을 더 하든가 하여튼 미국을 위해서 뭘 더 해라라고 어떤 협상을 시도해서 거래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달러를 팔잖아요. 달러를 팔아서 세계에서 싸게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수입해서 그거를 자기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GDP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미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은 안보 우산을 씌워주지 않을 거야. 대만 너희들도 알아서 살고 한국 너희들도 알아서 살고 우리는 나토에서도 탈퇴하고 중동에서도 철수할 거야. 오직 그냥 나는 미국만 잘 살래. 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트럼프가 결국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데 계속 그걸 선거 이슈로 계속해서 공약을 할 거고 어제 나온 뉴스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보다가 지금 한 5%가 높대요.
그리고 미국인 중에 바이든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응답자 비율이 60%가 훨씬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선거 끝나자마자가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상당 기간 동안에 가령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결국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 세계는 또 수많은 바람이 막 불잖아요. 이런 바람이 휙 불었다 저 불었다. 또 앞으로 사이에 또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판결을 내릴지 저번에 의회 난동 사건에 대해서 그 헌법을 위반했다는 그래 그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올 1년은 선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끝없이 노이즈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인접해 있는 이 접경해 있는 권위주의 정권과 접경해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제법 시끄러울 거다라는 거를 저는 원래 1년 내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진짜 금요일 날도 또 순항 미사일 쏘고 하여튼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가령 그게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는데 시끄럽게 군다 이거죠. 그러면 시끄럽게 구는 동안에 굳이 그 리스크를 많이 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기관 외인의 운신의 폭이라고 적어놨는데 국내 기관들은 지금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액티브 펀드에 돈이 안 들어와요. 사모펀드 위주로 좀 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막 200조 이상으로 커져 있고 공모펀드는 70조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ETF는 말이 펀드지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 가서 직접 펀드를 사고 팔고 매매를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ETF가 한 100조 정도 되는 거고 국민연금이 150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셈을 딱 해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연금 150조, 사모펀드, ETF, 공모펀드 다 해서 한 300조, 450조, 코스피 시총만 했을 때 코스닥 빼고 2,000조. 그럼 나머지 개인 비중, 우리 넣고 대출 비중인 거죠.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오니 어떤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외국인이 이걸 질러 사.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외국인은 또 다른 게요. 국가별로 자기가 전 세계 나라별로 자산 배분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국 비중은 한 2.5나 2.3 정도 전체 MSCI 월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내에서 항상 들고 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기관은 여기가 언더퍼폼 할 것 같다 그러면 막 들고 팔아요. 파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또 그걸 슬그머니 사요. 자기들은 전체 다가 외국인 우리 시장에 400조, 500조를 들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한 350조, 400조, 500조 그럴 거예요. 자기는 비중 2.5인데 그게. 그래서 진짜 느긋한 마음으로 아주 긴 시각으로 많이 올라갈 때는 슬금슬금 좀 팔기도 하고 떨어지고 좀 떨어지고 그때는 슬금슬금 사요. 요즘 성장주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들은 성장주 요즘 안 팔아요. 국내 기관이 팔아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은요. 짧은 평가 기간 때문에 일정 시간 내에 성과를 안 내면 고객들이 돈을 뺏어버려요. 그럼 기관들은 할 수 없이 올라가는 섹터의 비중을 채워야 돼요. 은행주 올라가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주식들 요즘 올라가고 그다음에 현대차 올라가고 기아차 올라가고 이러면요. 그거를 비중을 낮게 갖고 있었고 그 비중만큼을 빼서 자기들이 시세에 관여하기 쉬운 개별 주식으로 가서 펀드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 놨던 사모펀드나 국내 작은 펀드 사이즈들이 난립해 있잖아요.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큰일 난 거야. 지금 큰일 났어. 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내리고 내 없는 게 그것도 시가총액 작은 한두 종목이 올라가면요 눈 감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나의 벤치마크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차 섹터, 은행,
삼성전자 막 이런 게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라 하고 사놨던 어떤 성장주 예쁜 주식들도 이 국면에서는 팔 수밖에 없어져요. 지금 그 상황에 우리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번 주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랐잖아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돈 버신 분 한 분도 없으실걸요? 거의 없으실 가능성이 커요. 시장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한동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기관들이 낮게 자기들이 좋다고 샀던 어떤 개별 주식들을 낮게 팔아야 될 그런 지금 수급적인 이유가 지금 생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싸게 파는 거를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걸 고집 부리고 몇 달 기다려 보는 거,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그래? 그러면 내가 미친 척하고 그래 내가 니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가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간다 그러니까 나도 그 비중을 살짝 옮겨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돼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불을 지른 게 이런 현상을 성장주의 태조, 그 밸류주의 그 부상을 만든 게 미국 금리 인하 시기의 이연이죠. 와, 어젯밤에 미국의 고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미국 금리 오른다고 미국 주식 안 떨어져요. 당일만 FOMC하는 당일만 조금 조정받고요. 또 올라가요. 미국 금리가 인하돼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낮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어느 정도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그 어떤 성장하는 기업들의 성장의 폭이 훨씬 커요, 지금. 작년 1년 내내 미국 주식 시장에 금리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은 올랐어요. 작년 1년 내내 올랐다니까요. 내내 오르진 않고 중간에 부침은 겪었지만 미국 금리가 들썩들썩 거릴 때마다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이 아닌 나머지 여타 나라들이에요. 또 하나 우리 시장에 이제 원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 대규모 부양책 지준율 50bp 인하를 한꺼번에 하고 홍콩 시장에서 2점 몇 조 위안을 쏟아넣고 그렇게 했는데도 상해 증시가 다시 연저치를 경신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거는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웃이 힘들어지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져요. 중국이 저렇게 어려워지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 기업들 이제 수업하려고 스크린을 쭉 해보면 진짜 사고 싶은 주식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다 해외 주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봤던 기업들 또 새로 리서치해보고 그러면 와 진짜 내가 진작 저걸 살 걸. 진작 우리 그분님들을 그쪽으로 자꾸만 더 많이 말씀드렸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메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메타가 실적 발표해서 어제 주가가 20% 올랐는데 진짜 이거 보시면 진짜 극명해요. 메타가 작년에 종업원을 22%를 줄였어요. 메타버스 하는 사업부를 다 해고시켜버렸어요. 종업원을 다 줄이고 이익을 엄청 새로 이제 AI 관련된 쪽에 늘리고 있어요. 그 이익이 에너지 추정치의 3배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주주 중심을 하겠다는 구조조정의 결과예요. 우리나라 기업하고 너무 틀려요. 현금흐름표도 보면요. 현금흐름표가 정말 한 대부분의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흐름표가 한산적이에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이만큼 플러스, 재무활동 이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용이 뭐냐면 배당 주고 자사주 사는 거예요. 얘는 사면 소각해요. 그래서 종업원을 해고해서 만든 그 이익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가는 투자 재원을 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자사주를 사요. 사서 소각하겠다고 사는 자사주의 양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66조입니다. 발행 주식의 4%를 사서 소각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마다 해요. 미국의 기업, 상당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인 거고, 이렇게 하면 그 회사 주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주주를 위해서 종업원을 해고를 해요. 물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고 근로소득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나쁜 놈들이다, 진짜 있는 놈들 배불리려고 일자리를 뺐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일인데 저는 이제 투자만 오라는 중이니까. 근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대표적인 큰 기업이 자사주 그 전에 사놨던 거 소각을 원래 뭐 6천억 한다 이런 주가가 반짝하고 있어요. 진짜 시가총액 넘버원인 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지주회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아까워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 자사주를 내비뒀다가 나중에 분할하고 회사 뭐 이렇게 분할 상장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다시 의결권을 부활시켜가지고 대주주 이익에 맞게 다 하는데 얘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업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레벨업 프로그램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런 문화까지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PBR 낮은 기업들이 저성장 속에 들어 박혀서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PBR이 낮게 비춰지는 거지, 미국처럼 자사주를 사서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고 소각시켜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려서 선택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게요.